직선과 포물선에 의해서 유괴된 영역 D에 대하여 XY의 곱을 역시 이중적분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 했던 문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졌으니까 또 그림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요구했던 영역 D가 어떤 영역인지를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y는 equal x-1입니다. y equal x-1은 대략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y equal x-1이고요. 그 다음에 y점은 equal 2x 플러스 6이에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y가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때 제로, 여기가 마이너스 3,0를 지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x는 1차식이고 y가 2차식이니까 포물선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물선을 그려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곡선이 바로 y의 제곱은 equal 2x 플러스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곡선이 만나 생기는 공통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을 같이 놓고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식을 같이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란색 식에서 x는 y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니까 y의 제곱은 equal, 자, 이제 x의 2배죠. 그러니까 2y 플러스 2에다 6을 더하니까 8이 같이 됐습니다. 한쪽으로 다 넘겨볼까요?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은 equal 제로가 되고 y 마이너스 4와 y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습니다. 따라서 y는 4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y의 범위를 찾아본 결과 여기가 4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니까 y의 범위를 상수 범위로 봤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x의 범위가 변수 범위가 돼야 되니까 인아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볼 것이고 들어가는 선은 이 파란색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선은 노란색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 D를 우리가 집합을 이용해서 표시하면 다음같이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역 D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XY 좌표계예요. 우리는 Y쪽을 지금 상수범위로 보려고 합니다. Y쪽을 상수범위로 보니까 당연히 X쪽은 변수범위가 되겠죠. Y가 취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2에서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은 플러스 4까지예요. 자, 이와 같이 집합의 Y 부분을 결정했고요. X의 범위는 들어가는 선은 파란색 곡선을 통과해서 들어갈지요. 자, 이제 파란색 곡선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6을 넘기고 2로 나누니까 X는 equal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넘기고 나눠버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선은 파란색 2분의 y의 제곱 마이너스 6이고요. 나오는 선은 노란색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노란색 x는 넘기니까 y 플러스 1이에요. 이거 이제 노란색으로 강조해서 다시 써볼게요. x는 equal y 플러스 1이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선은 x는 y 플러스 1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합 D를 표시를 했으니까 D 영역 안에서 얘를 이중적분 계산하려고 합니다. 영역 D 상에서 XY, DA를 계산하죠. 자,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Y가 변수가 아니라서 먼저 적분합니다. 2분의 Y의 제곱 마이너스 6. X가 변수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선, 나오는 선을 계산하고요. Y가 상수하니까 나중에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예요. 자, 이제 피적분함수는 XY가 되고 X를 먼저 적분하고 Y를 나중에 적분해요. 자, 이제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할 때 Y는 상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Y 앞으로 내보내고 X를 X에 대해 적분하면 2분의 X의 접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들어가는 선은 2분의 Y의 접 마이너스 6이고 나오는 선은 X는 equal Y 플러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마저 정돈해 볼까요? 자, 2분의 상수니까 아예 내보내 버립시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되고 Y가 있었고요.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바깥으로 나갔었고요. 요걸 또 제곱해서 빼야 돼요. 2분의 y의 점 마이너스 6의 제곱을 빼서 계산하면 돼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서 계산한 겁니다. 자, 얘네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얘네들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적분값을 구해보려고 해요. 2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 괄호 부분부터 먼저 정돈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 괄호 부분부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거는 4분의 1 y의 4승 마이너스 12y의 제곱 플러스 36 dy와 같이 됐습니다. 뭐 다 내림차순으로 쓴 다음에 y를 다 전개해서 다시 또 다항함수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요거 그냥 계산 결과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3번의 계산 결과는 이거 다 계산하면 36입니다. 뭐 선생님이 계산 안 해도 되죠. 다항함수에 관한 적분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역 D를 상수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변수관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만 알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제 3번 같은 경우를 만약에 Y쪽을 보다시피 Y쪽을 상수 범위로 보지 않고 만약에 X쪽을 상수 범위로 보려고 한다면 적분하기가 되게 번거로워지고 또한 어려워집니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자, 여기가 Y가 4가 되면은 Y 대신 4를 대입하면은 너무 X가 5가 되겠군요. 5에서 1 빼야지 4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X의 범위를 만약에 마이너스 3에서부터 5로 잡았다면 Y의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역을 둘로 나눠야 돼요. 자, 여기 보다시피 마이너스 루트보다 크고 플러스 루트보다 작게, 즉 마이너스 3부터 여기까지를 나눠서 아래 곡선으로 통과해서 들어갔다 위에 곡선을 통과해서 나오게끔 하고요. 또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의 범위 안에서는 인아웃을 따질 때 노란색을 통과해서 들어갔다가 파란색을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적분을 한 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두 번 나눠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상수항과 변수항을 놓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분을 잘 할 수 있는, 즉 적분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수 구간과 변수구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타입 1을 쓸 것인지 타입 2를 쓸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식을 잘 관찰해 본 다음에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는 굳이 두 번 나눠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X쪽을 상수구간으로 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이런 형태의 도형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타입 1으로 표시하려고 했던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타입 2로 표시하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보다시피 타입 2로 하는 것이 단 한 번 적분하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4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 평면과 x = 0, z = 0에 의해서 유괴된, 즉 경계가 지워졌다는 얘기예요.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도형의 사면체 모형을 이미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이 사면체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다음같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2y 플러스 z = 2에서 양변을 2로 나눠볼까요?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2분의 x 플러스 1분의 y 플러스 2분의 z =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x절편 2, y절편 1, z절편 2를 지나는 x절편 2가 되고 y절편 2를 지나고 그리고 z절편 2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구석에 있는 이런 사면체예요. 자, 이런 사면체와 x = 0이라는 얘기는 yz 평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z = 0이라면 xy 평면을 말하고요. 그래서 유괴된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주어진 식에서 이렇게 해서 유괴된 사면체의 부피를 입체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선생님이 하나를 빠뜨렸군요. x = 2y라는 걸 타이핑을 안 쳤군요.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도형이 하나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그 타이핑을 빠뜨렸습니다. 정정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런 입체 도형이 문제에서 주어졌던 교재 그림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y는 = 2분의 1 x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 z좌표가 없다는 얘기는 xy 평면의 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져 있는 파티션 같은 것이 하나 있었더라 볼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y 평면과 yz 평면과 이렇게 끼워져 있는 평면과 비스듬한 평면이 만나 생기는 입체 도형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입체 영역이 이와 같은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면체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이 4개가 있는, 삼각형 면이 4개가 있는 것이 사면체니까요. 요면, 옆면, 밑면,
뒷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로 본다면 교재에 있는 그림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이 바로 x절편 2를 지나고 y절편 2를 지나고 z절편 2를 지나는 비스듬한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x = 2y는 바닥면에 수직이 되는 평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z = 0는 바닥면이고요. x = 0는 저 뒷면입니다. 자, 그래서 면이 4개가 있는 삼각형면 4개가 있는 사면체 입체입니다. 자, 이런 사면체의 입체를 생각했으니까 이 입체의 XY 평면의 그림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라는 얘기잖아요. 위의 살을 내려다본 입체 영역의 그림자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그림자 부분을 여기다 그려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살을 내려다봤을 때 여기가 X축, Y축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제 X절편 보다시피 2를 지나고 Y절편 2를 지나는 이런 비스듬한, 위에서 봤을 때 비스듬한 평면이 지나는 직선을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입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y = 2y가 취할 수 있는 직선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 = 2, 요거 다시 보면요. y는 equal 2분의 1 x예요. 그래서 x가 2일 때 y가 1을 지나니까 대략 요 정도죠. 이런 직선입니다. 자, 요 노란색 직선이 이거라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교점의 좌표는 여기가 있네요. 1,2분의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x = 0는 위에서 볼 때 y축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 보니까 빗금을 쳐보면 여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바로 그림자 영역 D라 놓겠습니다. 여기가 D예요. 여기까지야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얘를 상수항과 변수관을 결정을 해야 되겠군요. 상수항과 변수관의 위치를 결정해 보도록 하죠. 집합 D를 표시합니다. 그럼 나온 순서대로 해볼게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제일 작은 값은 0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은 여기가 1이잖아요. x가 취할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1입니다. 제일 작은 값 0이고 제일 큰 값 1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위의 살을 내다본 이 영역이 좌표 평면의 평이한 직사각형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아웃을 따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아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y축의 평이한 직선을 그어놓고 들어가는 선은 노란색, 나오는 선은 파란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들어가는 선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x = 2y였지만 y는 equal 2분의 1 x로도 표시할 수 있죠. y = 2분의 1 x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x와 같이 됩니다. 2분의 1 x가 되고요. 나오는 선은 파란색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파란색은 자, 이 파란색은요. 자, 이제 z = 2y 플러스 z x 정답입니다. x 플러스 2y 플러스 z = 2잖아요. 근데 위의 살을 내다본 것은 바로 xy 평면이고 xy 평면상에서는 z가 제로예요. z = 0를 놓고 풀면은 요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z를 제로 놓고 풀었으니까 x 플러스 2y =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에서 본 이 파란색 직선도 당연히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식을 넘기고 나눠버리니까 y는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나누니까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이 1이 되는 직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y는 equal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이와 같이 됐네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 영역 D를 이와 같이 타입 1번 형태로 표시가 됐네요. 상수관과 변수관을 찾았으니까 얘를 반복 적분을 통해서 입체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할 때요. 위에 떠 있는 공면을 적분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얘네들은 이제 경계를 나타낸 것을 나타냈고요. 이제 바닥면이 바로 영역 D고요. 위에 떠 있는 함수는 여기 잘 볼까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평면은 XY 평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보면 그저 경계만 나타내 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비스듬한 이 평면은 이렇게 비스듬한 평면은 위에 막혀 있죠. 자, 이제 XY 평면에다가 입체를 이렇게 XY 평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생각해 보세요. Z축에 평이하게 직선을 그어서 표시한다면은 바로 바닥면 위에 떠 있는 함수는 바로 이 평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분해야 될 함수는 바로 이 함수예요. 이 함수를 Z에 대해서 Z는 해놓고 나서 다시 풀면 넘기면 2-x-2y예요.
자, 이제 요 함수가 공간상에 떠 있는 공면입니다. 공면 아랫부분과 XY 평면에 있는 영역 D 사이에 있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체의 부피 V를 구하는 것은 영역 D 상에서 위에 떠 있는 함수 E-X-2Y를 적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영역 T를 이미 상수항과 변수항을 구별해 놨으니까 상수항 바깥에서 적분할 것이고요. 변수항을 먼저 적분하죠. 인아웃을 따져보니까 2분의 x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로 나옵니다. 2-x 마이너스 2y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얘를 y를 먼저 적분하고 x를 나중에 적분합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되고요. 얘네들을 모두를 다 y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2-x 어차피 그 상수니까 하나 묶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y가 되고요. 마이너스 2y를 적분하니까 y의 저거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2분의 x에서부터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까지입니다. 그리고 dx예요.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되고 2-x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마이너스 2분의 x에서 마이너스 2분의 x 계산하니까 2분의 x를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됐네요. 그리고 플러스 1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 x죠. x 마이너스 2분의 1 x y 대식을 대입하고 제곱한 거예요. 그 값에서 마이너스 이걸 대입한 거 제곱한 걸 빼야 돼요. 이걸 대입한 다음에 제곱을 해버리니까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4분의 1 x의 제곱이고 이걸 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dx가 됐습니다. 자, 이제 안을 좀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개하니까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됐죠. 전개한 것 뿐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것도 마저 계산해 볼까요?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서 지워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제곱이 됐네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 4분의 x의 제곱에서 4분의 x 이거 지워지는군요. 이거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0부터 1까지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1 dx가 됐습니다. 이건 간단하네요.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dx와 같죠. 전개하면 이와 똑같습니다. 자, 얘를 적분하면은 3분의 1 x 마이너스 1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0부터 1까지입니다. 이제 종점 대입하면 0이고 시점 대입한 거 뺍니다. 그 0에서 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의 3승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입체의 부피는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3분의 1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와 같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한다면 위에 떠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XY 평면의 그림자 영역은 또 어떤 영역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공간 그래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공간 그래프를 살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보세요. 자, 이제 이어서 이거는 이제 앞서 그림을 그렸던 것을 교재에 있는 그림을 이제 프레젠테이션에다 옮겨 놓은 것 뿐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이번엔 예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이에요. 반복 적분을 계산하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반복 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지금 이 sin y의 제곱을 y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얘기인데요. x의 범위는 0과 1이고 y의 범위는 x부터 1까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별 표시해 놓을까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제 5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예제 5번을 직접 적분을 하려다 보니까 왜냐면 변수안이 안쪽에 있고 상수안이 바깥쪽에 있죠. 안에 걸 먼저 적분하고 바깥을 가야 되는데 sin y의 제곱에 사인을 붙인 거랑 sin y 전체 제곱은 달라요. y 제곱에 사인 붙인 함수를 y에 대해서 적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역도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함수들, 당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지수, 로그함수, 쌍곡함수, 역삼각, 역쌍곡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함수들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함수 형태, 엘리멘터리 펑션 형태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적분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정적분이 구해지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적분 영역 D를 직접 다시 그림을 그려본 뒤에 우리는 타입 1으로 되어 있는 것은 타입 2로, 타입 2로 되어 있는 것은 타입 1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만 풀립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역 D를 집합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고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X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타입 1에 해당되는군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직접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위의 사를 들여다본 영역이 XY 평면입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였습니다. 0과 1이고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Y는 X보다 크고 2를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를 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군요. 여기가 Y = 1입니다. 인아웃을 따져야 되잖아요. X는 0과 1이고 Y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들어가는 선은 X이고 나오는 선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B금을 쳐보면 여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영역이었는데요. 이 영역 상에서 얘를 적분하려다 보니까 이 당장 적분 변수하고 피적분 함수의 변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적분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적분 함수의 모양 때문에 적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타입 1으로 표시되어 있던 이 집합 표현 방법을 타입 2로 바꿔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2를 이용해서 구하려면은요, Y쪽을 상수관으로 봐야 되겠죠. Y가 취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0, 제일 큰 값은 1이에요. 0부터 1까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아웃을 또 따져야 되죠. 왜냐하면 얘가 위의 사를 들여다봤을 때 좌표축의 평행한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Y를 상수관으로 봤으니까 당연히 X쪽을 변수관으로 봐야 되겠죠.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들어가는 선은 바로 Y축이죠. Y축은 X가 제로예요. Y축은 X가 제로이고요. 나오는 선을 따져야 되는데요. 나오는 선은 노란색을 뚫고 나오죠. X = Y를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같은 집합인데요.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한 것뿐이잖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반복 적분을 계산할 때 우리는 피적분 함수는 그대로 있다라 보고요. 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 집합 영역 D상에서 피적분 함수 얘를 이중적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D를 이렇게 즉 타입 1으로 보면 적분이 안 돼서 타입 2로 바꿔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타입 2는 보다시피 X가 변수관이에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인아웃을 따져보니까 이와 같이 되고 Y는 상수관이거든요. 0부터 1까지입니다. 자, 이제 얘는 X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상수 역할을 하죠. X를 제한 나머지 문자는 모두 다 상수 취급하는 편적분이거든요. 그래서 0부터 1까지가 되고 얘는 X에 대해서 적분할 때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고요.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1이고 1을 0부터 Y까지 적분한 Y예요. 그래서 Y 뒤에다 쓸게요. 그리고 이제 적분이 끝났습니다. 안쪽의 적분은 이미 끝났어요. 상수 나가버리고 2를 0부터 Y까지 적분하니까 Y 그리고 DY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얘는 단순한 치환적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Y의 저급을 다른 문자 T로 놓겠습니다. 좌변 미분하면 EY, DY, 우변 미분하면 DT가 되죠. 구간은 직접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럴 사인 Y의 저업을 T로 놨더니만 Y, DY가 2분의 1 DT가 됐습니다. 2분의 1 DT가 됐고요. Y가 0일 때 대하는 T도 0이고 Y가 1일 때 대하는 T도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에 대한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됐고요. 0부터 1까지 대입하니까 2분의 1, 종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1, 시점 대입한 거 빼요.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제로 1이니까 1을 앞에다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1이 됐습니다. 학교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가 이런 형태예요. 여러분들 잘 익혀두세요. 적분 순서를 교환하라는 말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X를 먼저 적분하고 Y를 나중에 적분했죠. 여기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Y를 먼저 하고 X를 나중에 하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집합을 다시 표시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적분 순서를 교환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것을 순서를 교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분 순서의 교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거꾸로 가는 것도 적분 순서의 교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문제에서 주어졌던 순서대로 계산하지 않고 순서를 바꿔야만 되는 것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적분 순서를 교환하는 것은 주로 언제 어느 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여백에다가 잘 적어 놓을까요? 지금 예제 5번에서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적분 순서를 교환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적분 순서의 교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 적분을 계산할 때 이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y를 나중에 적분하려고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간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양에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 fxy가 다음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순서를 교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떤 꼴이냐면 만약에 얘를 x를 먼저 적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에 맞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려고 하는데 이 피적분 함수가 하필이면 다음 같은 형태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x의 n승이고요. n은 2 이상이 되는 자연수일 때입니다. 2의 x의 접, 2의 x의 3승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꼴이 들어있다면, 이런 꼴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순서를 교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x분의 sin x 꼴입니다. 이런 꼴이라 얘기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만 되는 게 아니라 x분의 코사인도, x분의 탄젠트도, x의 접분의 뭐 사인 2x도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런 꼴이 들어있어요. x에 대해 접분할 때 이런 모양이 있으면 당연히 순서 교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의 사인 x 승꼴, 자 이런 꼴이 들어있을 때도 역시 순서를 교환해서 풀 겁니다. 2의 사인 x승, 2의 코사인 x승, 2의 탄젠트 x승 등등등 이런 꼴이 들어있을 때는 순서 교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사인 x의 n승 꼴입니다. 이런 꼴이라고 표시한 것은 뭐냐면 꼭 사인만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n은 2 이상이 되는 자연수일 때 역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1 플러스 x의 루트를 씌우는 게 낫겠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루트가 있어요. 1 플러스 x의 n승 꼴인데요. 이런 꼴인데 이 루트만 씌워진 게 아니라 뭐 세제곱권, 뭐 5제곱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n이 3 이상이 되는 자연수일 때는 대개 이런 꼴이 보통 요 5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거 낼 때 이런 거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입학시험 같은 데서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요 피적분 함수가 요런 꼴 또는 요런 꼴 또는 요런 꼴 또는 요런 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아무 말이 없어도 이 자체로는 적분이 안 되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집합을 다시 표시하고 타입 1에서 타입 2로, 타입 2에서 타입 1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려면 그림 그려봐야 됩니다. 위의 사를 내려다본 적분 영역 D를 그림을 그려본 뒤에 순서를 교환해서 하나하나 계산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교재 연습 문제 보면 이런 타입의 문제들이 있어요.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꼴이 나오면 항상 적분순을 바꿔서 푼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세요. 즉 dx, dy가 아니라 dy, dx 순서로 바꿔서 풀어야만 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알파벳의 역할이 바뀌었다면 바꿔서 하면 되죠. 여기가 dy고 dx일 때 이게 다 y로 되어 있으면 똑같은 이치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런 꼴은 여러분들이 여백에다 잘 적어놓고 공식처럼 암기를 해두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니까요.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중적분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앞에서 14장 1절에서도 이거 앞에서 설명했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수 삼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이중적분에서 피적분 함수를 나눠서 적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수는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선형성 성질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피적분 함수 사이에 대소관계가 있다면 큰 걸 적분한 게 더 크다는 것 이해됐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영역을 둘로 나눠서 따로따로 적분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적분하는 것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중적분을 이용해서 만약에 피적분 함수가 xy 평면 위에 떠 있다면 바로 그 이중적분의 의미가 공간상에 떠 있는 공면과 xy 평면 사이에 있는 공간의 부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만약에 위에 떠 있는 함수가 z = 1, 즉 fxy가 1로 되어 있는 특별한 함수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그림이죠.
XY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1이 되는 수평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얘가 수평 평면입니다. 볼록하지도 않고 그냥 수평 평면이에요. 즉 XY 평면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이 되는 수평 평면의 일부분을 좀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입체의 부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D의 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되죠. 이런 꼴의 입체의 도형은 카발리에리 원리에 의해서 밑면적 곱하기 높이라면 쉽게 구해집니다. 마치 원기둥의 부피가 어떻게 구해지죠? 그렇죠. 밑면이 원이잖아요. 원의 넓이에다가 그 원기둥의 높이 h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파이 r의 제곱 h가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도 마찬가지죠. 밑면적 곱하기 높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형이든 간에 똑같은 모양으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은 밑면적 곱하기 높이라면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D의 넓이를 우리가 area of D라고 써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높이는 지금 보다시피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이라는 것을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붙이면은요,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곱셈에 대한 항도원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단위를 생략한다라고 가정할까요? 단위를 쓰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건 뭐와 똑같아요? 그렇죠. 바닥에 있는 영역의 넓이와 똑같은 값의 크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여기서 아까 써놨던 것처럼 세제곱미터라는, 다시 말해서 단위를 붙였을 때 세제곱미터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위를 생략해서 본다면 이 값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은 위의 사를 내려다본 그림자 영역 D의 넓이와 그 값의 크기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입체 영역의 부피 V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위에 떠 있는 이 함수를 적분해야 되죠. 그래서 P적분 함수가 1이 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P적분 함수 1이 되면 이게 원래는 입체 부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다 볼게요. 이건 1이니까 뭐 안 해도 되죠. 이것을 수식기호로 다시 바꿔서 본다면 그림자 영역 D상에서 fxy가 위에 떠 있는 함수가 1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는데 이게 바로 area of D, 그림자 영역의 넓이를 구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넓이를 구할 때 이중적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넓이를 구할 때 단일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적분을 한 번만 하니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도형이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원과 같은 그런 특별한 도형이 주어져 있을 때 단일적분보다는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분이 더 효과적인 것은 요 다음 절에서 배우게 되는 극좌표 변환을 이용하는 문제를 사용하게 될 때는 단일적분보다는 차라리 이중적분을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 그림자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 이와 같이 P적분 함수 1로 놓고 이중적분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뒤에 가서 넓이를 구할 때 많이 활용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이런 성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성질은 바로 대소관계인데요. 이와 비슷한 성질은 단일적분에서도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유도할 때도 이와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D 안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함수 fxy가 소문자음과 대문자음 사이에 있을 때 이중적분의 값은 바로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했던 예를 이용해서 얘가 증명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문제 뜻으로부터 함수 fxy는 주어진 영역 안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일정한 상수값 범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소문자음과 대문자음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변을 D상에서 이중적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블 인터널 D상에서 MD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서 배웠던 성질로부터 P적분 함수가 크면 적분값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보다 얘가 크니까 이걸 적분한 게 더 큽니다. fxy 그리고 da가 될 것이고, 얘보다 얘가 크니까 당연히 이쪽을 적분한 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쪽을 적분한 게 더 커요. MD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M이 상수라서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여기 1인데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fxy 그리고 da가 되고 여기도 대문자면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d 여기 1 안 써도 되겠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피적분함수가 1일 때 이중적분은 영역의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m 그리고 영역의 이 d의 넓이에요. 그래서 area of d를 쓴 것뿐입니다. 그리고 d 상에서 fxy da가 됐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m 여기도 똑같이 피적분함수니까 영역 d의 넓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또 쓸 거예요. 양변 MA 이거 영역의 넓이니까 항상 양수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당연히 바뀌지 않겠죠. 네, 뒤에 가서 배울 주제이긴 한데요. 자, 이제 마치 함수의 평균값이라는 것을 배운 거와 비슷하게 요렇게 이중적분에서도 이런 대수관계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절의 본문의 마지막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번 보겠습니다. D가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판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D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용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원판의 넓이는 당연히 파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돼서 4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중적분의 값을 추정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역도함수가 구해지지 않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꼴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함수 fx를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이런 식으로 이 적분값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즉 적분의 대수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오른쪽을 상계, 왼쪽을 하계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중적분의 상계값을 구하시오 라든가 이중적분의 하계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추정하시오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적분값의 최소 최대를 결정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해볼까요? 자, 우린 sin x하고 cosine y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sin x하고 cosine y인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 원판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그리고 이 곡선과 이 곡선 사이에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이 원판 내부 안에 있는 모든 xy에 대하여 sin x가 취할 수 있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이제 이 범위 안에서 왜냐하면 sin x는요 당장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플러스 2분의 파이만 있어도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움직여요. 파이가 3.1415구이니까 1점 얼마만 돼도 되잖아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쯤에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sin x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y의 범위도 이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거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0부터 파이만 돼도 되겠죠. 자,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는 또 따로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이건 사인 그래프였고요. 코사인의 그래프는 여기가 y축이었을 때 0부터 여기가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1인데요.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정확하게 파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거든요. 그러면 파이가 2는 여기 정도에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코사인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0은 포함되어 있죠. 1은 넘지 못하는군요. 그리고 이 값은 등호는 넣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죠. 얼마인지는 몰라도 마이너스 1보다 어떤 큰 값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등호를 안 넣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 임으로 우리는 두 개를 곱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곱해요. 왜냐면 이 두 개 곱셈으로 되어 있거든요. sin x 곱하기 cosine y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얘네들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가장 큰 거는 1과 1끼리 곱했을 때 1이 될 것이고 중간에 뭐 0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값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sin x가 마이너스 1까지 취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린 주어진 식에서 자, 이제 계산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됐나요? 두 개 곱했을 때 sin x 곱하기 cos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피적 불함수를 보면 2를 취해야 되겠군요. 이거 지웁니다. 자, 이제 2를 취해버리니까 주어진 식은 2의 sin x 곱하기 cos y 승은 2의 양변의 밑에 2를 취하는데요. 지수함수는 증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수관계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얘가 바로 아까 여기다 썼던 소무점, 대무점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예요. 함수 fxy가 취할 수 있는 소무점은 2의 마이너스 1승, 대문자 m은 2의 1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문자 m은 2분의 1이고 대문자 m은 2에 해당돼요. 자, 이제 이걸 찾았으니까 요 적분은 이것과 이 값 사이에 따라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이제 이 영역 T상에서 2의 sin x 승 곱하기 cosine y dA를 계산한 결과는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넓이를 구해본 결과 4파이잖아요. 그 다음에 4파이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2의 마이너스 1승이고 넓이를 구하니까 4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적분값의 하계, 이게 이 적분값의 상계예요. 하계, lower bound를 구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얘는 upper bound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상계, 하계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중적분값을 정확하게 구하지 못할 때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값의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우린 지금까지 우리 교재 일반화된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에 관한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중적분을 계산할 때 앞전에서 배웠을 때는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이었을 때는 아무나 먼저 적분해도 상관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전에서 배웠던 것은 변수환을 먼저 적분하고 상수환을 나중에 적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앞에 배웠던 예제 5번과 같은 문제에서는 처음부터 그냥 반복 적분으로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까 여기다 썼다 지웠습니다만 5종류의 형태는 잘 기억해 두세요.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그런 형태의 이중 적분의 반복 적분 문제는 순서를 교환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점만 잘 알아둔다면 이 절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리가 극좌표에서의 이중 적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